전문가와 함께 이번 고위급 인사의 방문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이 그냥 일회성 행사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신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한의 고위급들이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했다. 예.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제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 간의 면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달 말 내달 초순에 남북 고위급 접촉하겠다. 이런 합의한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앞으로 남북관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점이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북한발 날씨에 비유하면은 예. 아주 화창한 날이 이제 하루가 있은 거죠. 근데 그게 내일 흐릴지, 다음 날 소나기가 올지, 아니면 폭풍이 올지, 아니면은 그 개인 날씨가 한 열흘, 한 달 지속될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남북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고 잘 안 되는 그런 근본 이유는 북한 쪽에서 좀 북한발 이제 요인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벤트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그야말로 좁은 통로가 큰 대로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어제 이 세 명의 방안에 대해서 조선중앙TV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네, 보도 내용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부 비행대 비행기로 4일 오전 9시 인천을 향해 평양 비행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왜 왔을까부터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보죠. 갑자기 이제 전날 오겠다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왔을까요? 그것도 세 명씩이나. 세 명이 우리 측에 오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첫 번째 단장격인 황병서 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님 총정치국장. 아마 이 사람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말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왕족 국가 아닙니까?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든 구두 친서든 인사든 이것은 상당한 객과 행식을 중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무위원인 황병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 최영애 당 비서는 지금 이제 북한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북측 선수단 격려의 역할을 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김양건 대남당 비서는 그야말로 대남 전문가이며 핵심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던지는 메시지,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외형상으로는 크게 북한 선수단의 격려의 의미,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좀 대내에 과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당초 그냥 직책으로만 보자면 최룡이만 와도 돼요. 그죠? 그렇죠. 최룡, 예. 폐막식이니까 북한의 최고 책임자만 와도 되는데 거기에 군복까지 입은 황병서가 오고 그다음에 대남 담당 김양건까지 오니까 야, 이거 폐막식 구경하러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왜 세 명이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오게 된 데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얘기했죠. 남북이 공동으로 축구 1등했다.
남녀가 그렇죠. 각각 1등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을 대표하는 상징 종목인 축구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다. 이건 뭐냐면 김정은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아시안 게임 보내기 전에 몇 번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업됐겠죠. 해서 가봐라 폐막식에 아마 그게 이제 발단이 됐던 것 같고 초기에 추진됐던 거는 아마 최영애 정도로 예. 해도 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 황병서를 자기 특사격으로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정치국장의 지위는 2000년 그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미국에 김정일 특사로 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년에 2013년 최령의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또 특사로 갔었습니다. 예. 김정은. 그러니까 황병서가 지금 김정은 시대에 가장 핵심 인물 아닙니까? 보냈다는 거는 경호도 해주고 특별한 예우를 해줬죠. 자기들이 연출을 했는데 보면 이제 김정은이 직접 특사로 보낸 비공식적인 그런 이제 그것을 연출을 했고 이번에 둘째는 가장 중요하게는 또 이번 기회에 비정치적인 그리고 아주 분위기 좋은 잔치 집에 가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좀 남북관계의 토닝 포인트를 만들자. 좀 전환점으로 만들자. 예. 그런 의도가 신중히 아주 깊이 이제 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한 있겠습니다. 가지 그 북측이 우리한테 신뢰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온다 해도 뭐 최룡해뿐만 아니라 인민복을 입은 황병서가 와도 물론 경호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신변에 큰 이상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경호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올 때 그 실시 3인방을 포함해가지고 11명이 왔죠. 예. 11명 몇 명을 보면은 각자 경호원들 한 명씩, 예. 또 그리고 비서 한 명씩, 그리고 이제 연락관, 이래가 11명이겠죠. 아마 그 북한에 있어서 이 세 사람에서 경호원까지 붙여줬다. 그만큼 좀 뭐랄까, 권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측에 와가지고 실시 상황에서 아까 방금 말씀대로 각자의 역할, 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관진 그 선생님께도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그 이 김정은 제1위원장,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인사말이든 구두 진시든 이런 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식과 격식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있어서는 일종의 뭡니까? 그 정치국 상무위원 깨긴 지금 이제 황병서를 보낸 거거든요. 아마 이 채용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지만 채용에는 좀 정치국 위원이고 조금 객이 좀 낮습니다. 뭐 실세지만도 객은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병서를 보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따뜻한 인사말을 전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세 사람이 누군지부터 살펴보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죠? 네. 자, 떠오르는 당의 실세입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고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지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룡해는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고요. 근로단체 담당 노동당 비서, 또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역임했었죠. 예, 이미 뭐 아버지 때부터 김일성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양건입니다. 건재한 대남통, 이번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었죠. 통일전선부장, 노동당 대남 담당비서, 또 2009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남한의 조문도 한 바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장 많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김양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황병서와 최룡해는 이번이 방문이 처음이었나요? 어떻습니까? 황병서는 처음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처음이죠. 예. 최령해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아마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 군사분계선 판문점 지나면서 아마 용접을 했을 겁니다. 아. 하고 이제 세 명의 면모를 보면은 북한의 권력 지형이 예. 그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게 좀 궁금한데요. 황병서 저 총정치국장이 지금 아주 대표단 단장격으로 최고의 실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습.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들인데 그 외에 2명 다 그 예. 사람들은 정말 단원격으로 이렇게 비춰졌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최영애가 그 황병서의 위치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총정치국장. 예. 그리고 김양건 비서는 사실 그 작년 장성택 숙청할 때 김정은이 그 백두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측근들. 예. 그때 황병서가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이었어요. 예.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김양건 비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김양건 비서였어요. 당중앙인의 비서. 황병서보다 높았죠, 그렇죠. 지위가. 근데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총정치국장 하면서 호칭하지 않습니까? 예. 우대하고 예. 그런 거 봐서는 북한의 이 권력 지형이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대표단 파견한 면면을 봐도 아주 김정은이 파격적으로 그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 파격적으로 그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김관진 선생 그 참고적으로 지금 세 사람의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북한 권력의 서열상을 보면은 예.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이런 순서입니다. 예. 또 나이상을 보면은 거꾸로죠. 김양건이 제일 많고 그다음 이제 황병서, 최용해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아까 권력에 대해서 일하는데 북한은 소위 말해서 2, 3인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일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유일 영도 체제 상에서 결국은 오른팔에 있어서는 군의 황병서 이래가지고 군을 통제하고 또 그리고 왼팔인 최용해는 아마 당을 통제하는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충성을 이끌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총정치국장 하던 사람이 지금 서열이 없다고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이 외부 행사 때 가야 되는 그 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 중앙의 행사라는 게 있고요.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숙청됐다고 하는데도 숙청이 아니라 그냥 잠시 좀 멀어져 있는 거지.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다. 최령해 황병서의 뭐 이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그 과거에도 보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예를 들어 군의 별 오늘은 2개, 내일은 3개, 그다음 또 하나로 떨어져 네. 있죠. 그거를 뭐냐면 일종의 인사를 통한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력에 있어서 조금 서열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 숙청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일종의 북한 군에 있어서도 인민무력부장 오늘은 인민무력부장 하고 내일은 뭡니까? 저 5군단장 1선에 있잖아요. 예. 이 전방 저 군단장으로 또 가고 하거든요. 예. 그런 종이 봤을 때 적어도 권력 그 일종의 그 개혁 강등보다도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면 이건 뭡니까? 좀 이제 저고 다른 좀 뭡니까 하락됐다고 보죠. 예. 그러나 그 이 서열은 떨어지더라도 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이럴 경우는 언제든지 등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서열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의 권력 속성을 보면 예. 사실 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이. 그래서 김정일 통치 때까지만 해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사실 총정치국장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그러니까 지위, 소열이나 지위상으로는 낮지만 김정일과의 지근거리 아주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보고 체계와 간부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당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 조직 지도부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센 거죠. 황병서가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 했었는데 예. 사실 과거의 북한의 권력 속성을 보면은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총정치국장보다. 직접 면담할 기회가 많으니까. 계속 같이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정치국장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보고하니까. 문서를 만들고 보고하고 하는 게 조직부 사람들이 하거든요. 예. 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당중앙위원회 비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령해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최령해가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예. 당 비서가 됐다고 해서 결코 실세에서 물러났거나 좌천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최고 지도자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그 뭡니까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친분 이런 것들 신임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도 좀 결정이 되는데 현재 황병서로 볼 때는 과거 북한의 속성으로 보면은 당중앙위원회와 좀 멀어졌지만 또 김정은과의 그 친분 관계, 이 가까운 그런 관계를 보면 아주 신임을 많이 받는 그런 현재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다 김정은 맘이군요. 김정은이 나의 신임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독재 국가의 북한 예. 수령 절대 독재 국가의 특성이죠. 예. 좀 더 하나 더 그 보완하자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사상에 의한 성군 정치였습니다. 예. 이것은 과도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원래 당 국가인데 당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당의 통제를 더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군이 사상, 먼저. 성군 정치는 예. 군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의 당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당의 중요 회의가 거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당의 기능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 대해서도 당이 통제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에서 정상적인 국가, 북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국가, 당국가로 지금 이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세 명이 그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온 것도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과거에는 없었죠. 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과거에 이제 나타났던 그 변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 1호 통역, 그 당정연의 부부장, 지금 국제부 부부장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네. 김종일 1호 통역을 대동하고 갔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단초였죠. 예. 그리고 최령해가 중국에 이제 특사로 갔을 때도 이번에 뭡니까 그 유럽 순방한 그 외교 활동할 때도 용어 1호 통역이 좀 대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저거 그 뭡니까 경호원들도 예. 선글라스를 낀. 예, 경호원들도 그 1호 경호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 이 북한 아마 언론 그 TV 방송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동행을 했고 아마 김정은이 붙여줬겠죠. 자기 가서, 경호를 하던 사람들도 예, 붙여줬고요. 가서 이제 좀 잘 도와줘라 이렇게 보냈고 이번에 타고 온 비행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비행기입니다. 2009년 안티노브사가 만든 건데 이제 2009년에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북한이 한 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타고 있는 1호 비행기가 있고 따로 있고 이번에 그 북한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정부 비행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네. 기종 아마 속된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북 제재,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구입은 못했습니다. 예. 그 다른 3자를 통해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아주 은밀하게 이제 구입을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 예.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6.27 통일부 장관이 질문을 했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안 좋다던데 최근에 뭐 부상 투혼을 TV에서 많이 보여주던데 실제 건강은 어떠냐 하니까 이상 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 하려고 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 유지 장관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를 전달하고 거기서 답변을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남북의 충무장관으로서 그 건강 문제까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어떻든 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 실세 3인방이 온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회 지시가 있었고, 예. 또 지시상에서 아마 방한하기 전에 아마 그 지시상을 받기 위해서 이 김정은 제1위원회를 만났겠죠. 예. 만난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육지 장관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없다. 또 이제 그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달한 그 속에서는 뭡니까? 상당 부분 뭡니까? 전달 메시지 있고 직접 만났다 이런 건 결국 통지 취재 이상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우회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김양건 대남 비서가 누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뭐 자기가 먼저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그러한 그 김정은의 의도를 가지고 건강 이상 왔지만. 없다는 이에 대해서 나는 메시지가 주요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유지 장관의 질문에 답변한 형식이기 답변한 때문에 형식이라. 그것은 주 목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또 지금 이제 건강의 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주민들까지도 이제 뭐 얘기가 더 퍼지면 아무래도 이제 남측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퍼지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은 아니다. 정형외과상으로 다리 좀 아프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심각한 병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위, 3위, 4위 뭐 권력 서열을 굳이 따지자면 이런 분들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왔을 때 북한의 공백은 김정은이 혼자
그 시간에는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아마 질문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좀 뭡니까 코인시던스라고 이제 예. 그 일치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30일 넘게 김정은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예. 북한의 핵심 실세들 3명이 다 날라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무슨 큰 병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힌트를 얻으려고 아마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발언이 자기 발언이 이제 공식적이니까 아마 김정은이 건재하다. 뭐 아픈 상황에서도 아마 아프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답변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변거 상황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변거 상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남북관계 이런 회담 같은 거 일하면은 예. 비공식적으로 만남이 많습니다. 예. 이런 자동차의 이동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유일지 장관하고 그 김양근 비서하고 자동차 속에서 그렇죠. 이동하면서 예, 이동하면서 잔성이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유일지 장관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그 답을 얻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괜찮다. 그 속에는 뭐냐면 아마 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통치의 이상협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관심사이 될 수 있지만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예. 지금까지 안 알려졌는데 오늘 이제 6.17 장관이 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 뭐냐 하면은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뜻한 인사말이 뭔가? 저는 이것이 메시지냐? 굉장히 저는 메시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모습이야. 그런데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난 사례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좀 약간 그 이 대외적으로 이 언행상으로는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에게 그 말을 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인사말 이걸 하면은 좀 더 늘어서 풀어보면은 뭘까요? 따뜻한 메시지.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인천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속에는 뭐냐 하면 고맙다. 앞으로 남북이 잘해보자. 이것이 녹여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고맙다는 게 뭐냐?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 이 남측에 고맙다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시에 남측의 여러 가지 물적 지원했죠. 남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를 했고 또 남북 장학회담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측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자존심 때문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녹여 있지만도 고맙다 남북이 잘하자 이것이 인사 모을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은 큰 변화가 아니겠느냐. 그럼 고맙다는 뭐냐? 아마 제 추측건대로는 지금 먼저 우리가 뭐 이 인도적 지원 대우 지원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개성공단 이것도 뭐 정상화됐지만 현상 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그 북한 선수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신변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좀 더 포장하면은 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맙다. 이 고마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남북관계 좀 잘해보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추정 선상에서 적어도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청신호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따뜻한 인사, 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따뜻한 인사라는 게 그게 이제 어떤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 말로 구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발이라는 게 또 구속력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어떻습니까? 황병서 총정책장인 경우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특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지금 뭡니까 영향력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리고 3명 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김양건 비서 하나만 봐도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회담하자고 할 때 격이 뭐 넘니 낮니 하면서 굉장히 그랬었죠. 예. 말짝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뭡니까 그 동행 수행원 비슷하게 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런 정도의 뭡니까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그 메시지가 이거 오고 가는 것이 뭐 인사죠, 인사. 예. 그것이 뭐 의례적으로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방문이 좀 많이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좀 만나지 않고 예. 그걸 피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